시간이거든요. 오늘 엄청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쩌면은 이 오늘과 다음 주 시간이 두 주가 가장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수도 있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쩌면은 평생에 성공하고 성장하는 힘의 키워드가 오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체를 개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우리가 부모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모 역할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계속 지금 우리가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 때는 안정적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 안정적 애착 형성을 해야 심리사회적으로요,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다양한 그 발달 과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언제부터? 아동기 때부터. 사실 아동기는 여러분들을 품을 떠나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초기가 아동기. 이때 도전적인 과제를 건네지 않고 좌절을 견디며 문제 행동을 덜 보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뭘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발달을, 그러니까 1대1의 너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 주양육자의 관계 속에서 거의 1대1이죠. 이제는 1대 다수입니다. 사회적 발달이 정해지죠. 이때는 놀이를 통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래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다양한 유형의 모방적 지식과 이때부터 이제 모방하고 모델 행동을 습득하면서 개인적인 가정에서의 안정적 애착이 사회적 애착 형성이 될 실적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아 효능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자존감이 획득되면서 회복 탄력성 또한 함께 청소년기 때 가지게 될 수 있죠. 이때 부모 역할은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이때 칭찬해주기 많이 이야기를 하죠. 칭찬도 좀 벽이 있는 칭찬이 필요한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동기가 지나면은 청소년기 때 드디어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됩니다. 만약에 청소년 때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정적 애착에서 긍정적 자존감이 형성되면서 회복 능력도 회복 탄력성도 높이 올라가면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청소년기 때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야 된다. 적어도 언제까지요? 청소년기가 끝날 때까지. 보통 청소년기 하면은 10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10대. 그러니까 20대 가면은 청소년기 아니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교육법상, 교육의 시스템상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있다. 그래서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대학원 졸업을 하기까지 자아정체감 확립이 안 되면요, 그 다음 인생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자, 여기서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오는데 가장 중요한 발달 과학이 뭐냐면은 주도성 확립. 주도성. 놀이를 통해서 집중력을 만들고 집중력이 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책임감이 생기면서 주도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삶이 형성이 되었을 적에 가능해지는 것이 자아정체감 확립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 우리 한국의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했습니다. 그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학생 주도적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도성은 아동기를 지나서 주도성은 아동 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까지 계속 뭐 하는 존재인가요?
학습하는 존재이죠. 지식을 습득하는, 이 지식이 제대로 습득이 돼야 그 다음 생을, 성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집중력, 주도성, 학습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애착 이제 이거 지났고요. 이거 다 지난번은 다 보셨습니다. 자율성, 유아 때 자율성이죠. 자율성의 5대 요소는 책임감, 목적의식, 유능감, 자기수용, 자기일치인데요. 이게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 키워드들이, 이 발달과학들이, 이 가치들이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기본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것의 첫 단계가 바로 뭐였냐면 자율성입니다. 여러분 자율성 앞에 뭐였죠? 에릭슨에 의하면은 긍정적 발달, 사회 발달 심리가 자율성 앞에 신뢰성이죠. 예, 신뢰가 뭔가요? 애착입니다. 애착이 잘 형성되면서 자율성이 만들어져요. 자율성이라는 건 뭐냐? 적어도 자율성이라는 책임감 있고 목적의식 가지고 유능감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능하다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자기 수용합니다.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인정하는 건 자기 수용, 자기 일치입니다. 이 자율성은 점점 자라게 돼 있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자율성이 자라면서 평생 자율성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이제 자율성 다음에 획득되어지는 것이 뭐였나요? 자율성 다음에 주도성이었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자율성을 가지게 되면은 자제력을 가질 수 있다. 자제력을 가진다. 그래서 유아기 때 자제력은 청소년기 때 뭐로 나타날까요? 집중력. 자율성의 중간 단계, 높아지는 단계에서 획득되어지는 발달과학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청소년기 때는 뭐로 나타나서 성인기 때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회복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회복 능력으로 나타나야 성공을 향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의 자율성과 함께 따라오는 이 자제력, 자제력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만족 지연 능력이다. 그러니까 15분간 마시멜로를 안 먹고 기다리는 거. 이 의지력이 중요해요. 이 의지력. 이걸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요. 유아 때. 근데 유아 때 훈련 안 되면은요, 이게 딜레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딜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청소년기 때 간다? 집중력이 생겨야 되는데 집중력도 안 생기면서 이거 안 생기니까 자연히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청소년기 때 뭐 하는 시기인가요? 학습하는 시기죠? 학습하는, 공부가 잘 될까요? 공부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공부법이에요. 공부법의 기반입니다. 공부법의 기반입니다. 철저하게 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해 가시는 후세 의지력. 이거 유아 때 자제력을 키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 외국어를 시키고 언어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남의 나라 언어 잘하는 거 중요하겠죠. 이때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키우셔야 돼요. 언어는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키우셔야 돼요. 자제력. 결국 이 자제력은 집중력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집중력이 뭐냐? 집중력이 뭘까요? 무엇을 집중할지, 무엇을 무시할지를 결정하는 뭐죠? 선택적 개인 능력입니다. 선택적. 일단 선택하고, 집중력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선택된 대상에 얼마나 주의를 오래 지속하는가. 지속성. 선택과 지속성이 함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집중력. 선택은 했어. 근데 지속하지 아니하면은 집중력이 아닙니다. 저거 무시해버리자.
저거 무시해버리자. 게임 무시하자. 게임 무시하자. TV 보는 거 무시하자. 무시하되 내가 오늘 필요한 게 뭐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국어 공부하는 것을 그래서 노트를 펴고 교과서를 펼쳤어. 선택하는 거지. 무시할 거를 무시해버리고 선택을 했어. 근데 그러다가 그냥 날려버려. 그건 집중력이 아닙니다. 집중력이 아닙니다. ADHD가 뭐냐면 선택도 안 되고 지속도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선택을 할 수 없거나 지속을 할 수 없는 것 다 ADHD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때 자제력을 잘 갖추게 되면 아동 청소년기 때요 바로 집중력이 생긴다. 그럼 집중력이 뭐냐? 뭘 집중할지, 뭘 선택할지.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그것을 뭐한다? 지속한다. 이게 집중력. 이것은 사실은 전두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두엽과.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뇌가 다쳐가지고 선택, 집중하지 못해서 타고날 때부터 ADHD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약물로 치료해야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기 때 임신했을 적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전두엽을, 측두엽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어쨌든 유아기 때 자제력은 15분의 마력이라고 하는 이 유아기 때 자제력은 청소년기 때, 아동 청소년기 때 집중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집중력은 평생 이어질 수 있죠. 평생 이게 발달 과업이 이루어지면 평생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이나 성인이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집중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미 이 시기 때 발달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발달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력이 있다 보니까 성인기 때 회복력, 적응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 능력보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말한다. 회복력이다. 근데 만약에 집중력이 없고 자제력이 없다. 그러면 성인기 때 한번 실패하면 그냥 좌절하고 좌절 스트레스 계속 길게 가다가 우울에 빠지고 우울해서 어디로 자살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상당히 또 더 높아졌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회복 능력을 쌓는 것은 집중력이 안 생기면 집중력이 없으면 회복 능력 안 생깁니다. 약합니다. 그러므로 집중력 훈련해야 되고 집중력을 훈련 따로 할 필요 있느냐? 아닙니다. 자제력을 먼저 갖추면 된다. 이 발달 과학 유아기 때 발달 과학. 그래서 유아기 때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부모 역할이 필요하다. 그냥 크는 대로 놔두면은 이걸 우리가 소극적 부모 역할, 그냥 앞에 빼고 소극적 빼고 보통 부모 역할이라고 한다면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그 순간순간마다의 발달 과업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발달 과업이 달성이 될 수,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획득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개입을 하고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단계적 발달 과업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시간관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아동 청소년기 때 안 되면 이렇게 하라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자율성 획득하는데 가장 유아기 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뭐냐, 열심히 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유아숲놀이, 유아숲유치원을 9년을 해봤는데요. 약한 ADHD,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 전부 다 개선된다. 전부 다 개선됐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언어가 어눌하거나 약한 ADHD가 있어. 자제력이 없어. 결제력이 좀 모자라. 힘들어요. 지속하는 힘이 없어. 선택을 하지만 지속하지 못해.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에게 너는 앞으로 성공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외국어 2개, 3개 하자. 뭐 수화, 대라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아이는 저 자연 속에 가서 열심히 혼자 놔두고 뛰어놀게 해도 뛰어놀게. 그게 유아숲 유치원입니다. 제가 숲유치원을 9년을 했거든요. 9년을 하면서 성공 사례 상당히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주도성 엄청 생깁니다. 자율성, 절제력 저절로 생깁니다. 왜? 저 숲에 가면은 오를나무가 있어요. 안 뜯어야 될 사계절의 변화 정확하게 알아가죠.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언제 눈이 와서 잠자다가 언제 다시 이 사계절의 순환을 잘 이해를 하면서 거기서 상호작용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 누가 이끌어가느냐, 교사가 안 이끌어가느냐, 자기들이 기획해. 자기들이 계획서. 예를 들어 한 동산이다 그러면요, 거기를 계속 돌면서 신체 능력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좋아지고. 우리 그 놀이 했던 2년 반 다녔다가 이제 학교에 갔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갔는데, 학교가 한 20분 거리에 있어요. 한 일주일을 엄마가 데려다 줬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엄마 이제 따라오지, 나 안 데려다 줘요. 나 혼자 갈래. 그래서 일주일 되던 때 그냥 물러났대요. 그 할머니하고 그 어머니가 제 강의 교육 철학을 상당히 공감해서 저한테 맡겼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 있게 혼자 가겠다. 근데 엄마는 두려워하지만은 아이가 따라오지 마라. 이제는 나 혼자 간다라고 하니까 20분 거리를 혼자 다녔습니다. 학교 등교하기 혼자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한 달 정도 됐는데 어느 날은 이 친구, 저는 입학 전에 한글 안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가르치지 않는 게 제 교육 주관입니다. 한글 안 가르쳤습니다. 그럼 한글 누구한테 배웠느냐? 엄마가 집에서 그냥 이름 쓰는 정도만 알려줬나 봐요. 그런데 옆에 또래 친구가 한 달 정도 되는데 엄마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래 친구가 글도 줄줄줄줄 쓰고 그 다음에 잘 읽더래요. 갑자기 뭐가 생겼을까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 엄마 지금부터 한글 연습하고 글 읽는 거 할래. 오더니 한 달 후에 오더니 친구에게 도전의식을 느끼고 와서 책상 펴고 앉더래요. 그게 뭘까요? 자율성에 이어서 주도성이 생겨요. 주도성이 생겨요. 그 친구는 앞으로 틀림없이 혼자 모든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안 들어봤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 다음 어머니들한테, 제가 어머니 매달 이제 부모 교육을 했거든요. 오셔가지고 간증하셨어요. 너무 유치원 교육이 너무 좋다. 자기는 제 이야기를 듣고 한글 가르치라는데
이름 쓰는 거 가르쳐 달라 해서 아이한테 가르쳐 줘. 자기 이름만 가르쳐 줬을 뿐 엄마 아빠 이름도 가르쳐 주다 했대. 그런데 어느 날 따라가더래요. 여러분 늦을까요? 다른 아이보다 늦을까요? 아니요. 이때부터 얘는 속도를 냅니다. 어떻게 해서? 집중해서 속도를 냅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아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개입할 것인가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럽니다. 유아 어머니들한테 아빠들한테 오늘 아이의 이번 주말에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한다. 네가 계획 세우고 네가 준비하고 엄마 아빠는 자동차와 그리고 돈을 준비할게. 나머지는 네가 다 계획 세우고 계획 세우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가다가 잘 몰라가지고 돌아오면은 오늘 너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는 거야. 어디까지 했는지 너 잘 기억해봐. 그리고 다음에 또 가자.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 수정해서 갈 필요 없었는데 그럼 아이 의지 끄는 거예요.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다시 본인이 그럼 그때 잘못했던 거 어디 가서 놓쳤던 거 본인이 목표를 다시 정합니다. 준비물 다시 챙깁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 가자. 가죠. 운전해. 운전하죠. 모든 준비는 아이가 다 준비합니다. 목표 설정. 자율성이 있다는 얘기는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목표를 실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갔다 오면요. 그래서 2번 실수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3번째 갈 수도 있고 4번째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계속 부모가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 아동기 때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한다는 얘기는 자율성과 주도성을 이어서 형성하게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 가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적극적 부모는 어떤 부모냐? 바로 이러한 자율성을 향상하게 할 줄 아는 그래서 목표 설정하면 시간 관리 그리고 스스로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형성되는 것이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나중에 뭐로 이어질까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실험과 도전을 통한 성장입니다. 여러분 유아 때 가장 좋은 가정에서의 적극적 부모 역할은요. 주말에 야외 행사 계획을 아이에게 맡겨봅니다. 대부분 누가 하는 거죠? 부모가 가잖아요. 즐기는 건 누가 즐기나요? 부모가 다 하죠. 아이는 안 즐겨요. 그냥 따라다녀. 이거 즐기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즐거워요. 부모가. 젊은 부모님들이 다 좋아요. 아이는 안 한 것도 없어. 아이는 2번째예요. 그거 아닙니다. 일단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 육아적 개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획득하기 위해서 자율성과 주도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학교에 들어가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해결해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하는 좋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성 다음에 우리가 뭐 했나요? 주도성이었죠. 주도성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율성은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 관리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때 하는 평가가 뭐냐면요. 무슨 평가인가요? 수행평가죠. 그 전에 수행평가 안 했어요. 교과과정을 개정하면서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뭘 평가하는 거죠?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자기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한 것을 얼마나 진행했고,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비평하고 어떻게 분석 평가 결과를 가지는지 본인이 가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누가? 교사는 그걸 지키고. 그래서 그 계획서를 다 내게 돼 있어요. 모든 과목에 계획서를 내고 선생님은 뭐 하나요? 진행 과정을 체크합니다. 그 결과를 체크해요. 그게 수행평가입니다. 그 수행평가 바로 교과목 담당자가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주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도성 에이전시라고도 하고 이니셔티브라고도 합니다. 주도성 이니셔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일에 누가 뭐가 되었어요? 내가 주체가 된 거지. 내가 주체가 되었느냐? 아니야. 내가 지금 끌려가느냐? 내가 피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아니면 내가 주체가 되느냐? 일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끌어가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끌어가겠다라는 주체. 그 다음에 이끌거나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OECD에서 만든 겁니다. OECD에서 2030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2030 프로젝트에 이러한 그림을 그렸는데 예측을 하고 anticipation이죠.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예측을 한다는 건 예측 때문에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계획을 세우죠.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에 대한 뭔가요? 리플렉션, 성찰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웰빙할 수 있다. 이 세상은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클 AAR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교육에다가 2022년도에 개정교육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개정교육안에 예측, 행동, 성찰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비전에 웰빙 2030을 도입해서 2022년도에 개정교육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동 주도성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협력해서 교과를 이끌어간다. 예. 그리고 학부모도 함께, 그 다음에 공동체, 다른 공동체들과의 협력을 해서 이것을 우리는 공동주도성이라고 하는데, 공동주도성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네, 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학생 주도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교육을 교육부에서 웰빙 2030이라고 하고 교육 비전을 내세우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주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성이 학생 주도성, 스튜던트 에이전시로 목표를 잡은 거예요. 이 학생 주도성을 가지고 역량인데 어떤 변혁적 역량, 새로운 가치 창조, 그다음 갈등과 딜레마 조정, 그다음에 책임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비전을 설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교육부에서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OECD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여러분 OECD가 이렇게 가면은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요?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인재 양성. 제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우리나라에서 어쩌면은 최초라기보다는 민간 자격증은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최초로 개발했는데 언제부터 외쳤느냐? 제가 2007년도부터 외쳤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7년. 저는 17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맞는 데는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제 자식들한테 이미 이행했고, 네.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이 공부 열심히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기주도성, 제가 왜 그걸 외쳤느냐? 에릭슨의 발달 심리를 보니까 정체성을 획득하기 이전에 주도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율성과 주도성이 마저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그게 필요하다. 이것이 학습하고 연결됩니다. 저는 학원에 안 보냈습니다. 단 하루도 학원 안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학원이 뭐 필요해? 왜냐하면 제가 학원 강사를 좀 했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학원 강사를 했었는데, 학원 강사가 뭐냐? 여러분, 학원 강사는요, 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00 받고는 돈 못 버니까 3,000 벌겠다 하고 뛰쳐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학원 강사입니다. 강사. 강사의 목적은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을까요? 돈이죠. 목적이 거기 있는 사람한테 가서 들으면은 뭐만 있겠습니까? 다른 사용만 생기죠. 학습은 제대로 안 됩니다. 네, 절대. 공부는 내가 하는 거. 맞습니까? 공부 내가 하는 거 맞아요? 네.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제 강의를 듣잖아요. 들으시는데도 내가 안 하면은 결과는 다 달라져요. 다 달라져요. 맞습니까? 결과는 다 달라집니다. 결과를 저보다 더 능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바로 뭘까요? 주도성입니다. 주도성.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주도성이 없는데 이걸 가지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부모 교육이죠. 역할이 부모 역할입니다. 그게 부모 역할이에요. 아이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도성을 키워주는 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기주도적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성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주도성의 판단 기준은 뭐냐? 중심에 있는 거 없는가? 주변에 있는지 중심에 있는지. 중심에 있는 사람이 뭐 할까요? 주체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심에 있는가?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는가? 주도성은 성공이든 실패든 어쨌든 결과를 가져오는데, 전보다는 시작하기 전보다는 뭐가 달라지는 결과가 있겠죠. 맞나요? 네. 왜? 일의 주체가 되어서 이끌거나 부추겼기 때문에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은 주도성이 아니다. 네, 주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행평가할 때 이런 계획 목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결론적으로 수행에 대한 뭘 할까요? 성찰합니다. 우리 이것을 누가 한다는 거죠? 내가 한다는 얘기. 이걸 내가 해. 내가. 그래서 가장 좋은 훈련이 뭐냐?
유아 때, 아동기 때, 학령기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거 하도록, 이거 계속 모든 걸 이거 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저는 주도성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모든 구체적 일에, 모든 일에 다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주도성과 관련해서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해서 주도적인 것은 자기주도 학습과 연관시켜서 잠시 설명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있고 여기 자기조절 학습이라고 했죠. 주도적이라는 것은 아까 자제력, 절제력,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율성의 결과입니다. 자율성의 결과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이라는 것은 자기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보십시오. 자기 조절. 자기 조절하기 위해 자기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자기 수정. 잘못된 거 수정해야죠. 그 다음에 자기 동기 유발. 이 네 가지 요소가 함께 아우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주도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기 유발은 목표 계획 세우는 거고요. 자기 조절은 행동과 투입장 관리하기, 독자적으로 생각하기,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의사결정하기, 자기 조절이고요. 자기 모니터링, 자기 성찰, 평가, 상위 인지를 통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수정은 결과와 타인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에 기반해 행동을 수정하기. 동기 유발은 목표 세우는 거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 능력,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주도성이라고. 주도성이라고 하면은 동기가 있고 조절할 수 있고 자기 모니터링이 지금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 수정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돼요. 이런 내용들을 섞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말에 계획을 아이가 세우게 하고 성공할 때까지 그게 10번이 됐든 12번이 됐든 50번이 됐든 하세요. 예. 부모는 즐거워할 필요 없고요. 부모는 아이가 계획하고 아이가 수행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만 하시면 됐지. 예. 여보,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놀러 안 가는데 가봐야지. 그리고 아이는 부속물로 데리고 가지 마시고, 예. 아이가 주체가 돼서 계획 세우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니까요.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모가 생각하는 계획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아이가 못 세울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나요? 네, 그거는 앞으로 이 아이가 부모 때는요, 지금 부모가 계획 세운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잘 세우는 계획을 나중에 세울 겁니다. 왜? 지금 아이에게 아이 수준의 계획을 세우게 한다면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주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비결 어디 있을까요? 주도성에 달려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아이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다문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주도성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세요. 자율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 친구 자율성이 있네, 저 친구 주도성이 있네를 여러분들 이제는 좀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 이 친구 자율성이 없어, 이 친구 주도성이 없어, 이런 거 좀 해봐.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님들에게 코칭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배우셔가지고 그분 한 분 한 분을 1대1로 코칭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정했고요.
그 다음에 OECD는 2030이라는 프로젝트로 주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2030의 스튜던트 에이전시입니다. 학생 주도성. 스튜던트라 하면 언제일까요? 학년기죠. 맞나요? 초, 중, 고등학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의 주도성. Rooted in the belief that students have the ability and the ability, 능력이고 뭔가요? 의지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뭐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삶과 세계, 자신들을 둘러싼 세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의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참 주도성이에요. 학생 주도성이라고 스튜던트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에이전시는 defined, 규명하고 있다. 뭐로 규명해요? 능력, 역량으로. 캐파입니다. 베스트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죠? 뭐를 반영하죠? 행동하는, 책임있게 행동하는. 뭐 하기 위해서?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반영하고, 책임있게 반영하고, 행동하기 위한 능력으로 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성이 뭐냐면 자신의 삶과 그들의 주변 세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 있는 실천과 성찰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며,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따르기보다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OECD 2030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개정교육과정으로 교육부에서 가져와서 지금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한번 개정교육과정 하면 연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교사들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 자발적으로 뭐 하고요?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가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엄마 아빠 이번 주말에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내가 계획해서 갈 테니 엄마 아빠 따라와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었던가요? 있었나요? 없었을 겁니다. 예. 없었을 겁니다. 예. 자율성 획득에 아직까지 미흡했고요. 주도성도 아직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수료치원에 다녔던 아까 제가 그 아이 뭐라고 그랬죠? 오늘부터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내가 갈 거야. 그리고 글을 술술술 쓰는 친구 도전받았죠. 그래서 내가 뭐 했죠? 공부할 거야. 책상고에 앉는 거야. 그게 주도성이에요. 그게 주도성. 엄마 아빠가 이거 해볼래? 라고 권유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계획하고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하며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능력, 여기서 외부 세계란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벤트로서 학생이 상황과 맥락에 맞춰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주도성이 있는 친구는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벤트가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와서 부모하고 엄마 요즘 세계 돌아가는 게 왜 이래?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
그렇게 하고 싶어 이야기한다면은 이미 아이는 주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그 상황과 맥락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우리는 주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도성은 바로 청소년기 이전에 아동기 때 형성하는 것이 주도성입니다. 맞나요? 생애발달 주기에 에릭슨의 생애발달 주기에 의하면 아동기 때 4세부터 7세 때까지 형성되어져야 되는 것이 주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이 저는 우리나라 교육 잘못됐다고 옛날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 시기에 뭐 하느냐? 영어 유치원 15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 줘가면서 영어 유치원 보내서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요. 주도성은 아예 안 키우고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여러분 이거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이미 아이는 이미 아이는 스트레스를 경험해요. 아닙니다. 교육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어요. 휩쓸려 간다는 건 부모 자체가 주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체가. 주도성 뭔가요? 죽은 고기는 물살에 의해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과 함께 어떻게 되나요? 떠내려가죠. 죽은 고기. 맞나요? 산 고기는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게 주도성.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계획도 못하고 통제도 안 되고 영향력을 주고 변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도성이 아니다. OECD가 이렇게 주도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를 할까요? 전 세계의 교육이 그리고 아동 청소년기 때 정말 주도성 없는 공부를 하고 있고 주도성 없음으로 세상을 움직여가고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 뭔가 그걸 OECD가 지금 규정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30년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 이 주도성을 키우게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교육부가 제가 주도성과 관련해서 OECD 자료를 번역한 것들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역은 도덕적 주도성, 창의적 주도성, 경제적 주도성, 사회적 주도성, 차원은 개인적 주도성, 협력적 주도성, 공동체적 주도성. 점점점 자라면서 개인적에서 공동체적 주도성으로 점점점 발달해 가겠죠. 차원은 높아져 갑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발휘한다? 학생 주도성. 스튜던트 에이전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영어 표현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 주도성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볼까요? 뭐가 있나요? 목적 설정, 책임과 성찰적 학습, 시간과 노력. 여기서 목적 설정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을 거고요. 사실 목적이 있는 삶, 목적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목표의식이 있느냐, 목적의식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릴 때부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너는 왜 사느냐? 너는 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런 계획을 가졌는데? 너는 이 돈 가지고 뭘 할 건데? 또 필요하지 않느냐? 왜 하는데? 그게 결국은 목적을 설정하게. 그러니까 목적 설정, 주도성 있는 친구는 목적 설정이 가능해요. 목적 설정할 줄 아는 친구는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responsibility입니다. 책임감.
요거는 학습과 관련이고요. 책임과 관련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책임감 이야기를 할 텐데 책임감 이야기 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OECD 학생 주도성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해야 된다. 주도성, 학생 주도성을 개발하자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학생 주도성은 학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지 능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끝에 보시면은 동아리 활동, 스포츠와 같은 다른 공동교육 과정 활동이 요구된다. 청소기 때는 특별히 아동 초등학생에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네, 주도성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주도성 발달은 안내된 수업을 통해 배우게 되는데 커리큘럼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해, 실행, 성차 있죠. 그 다음에 이걸 뭘 통해서요? 팀 활동. 팀 활동. 그것이 바로 동아리 활동. 이제는 독불 장군이 없고요.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시대입니다. 팀 활동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팀을 딱 구성해 보면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도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예. 여러분들 모두 다 주도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셔야 되고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성의 구성 요소 중에 책임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도성 있는 친구는 책임감도 있다. 책임감이 있다가 보면 주도성이 훈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기와 청소년 초기 때 책임감 상당히 중요한데 이 책임감은 아까 유아기 때 자율성에서부터 이미 근거되고 있음을 이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책임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예.